네, 안녕하세요. 방상고 내신 대비 담당 최지훈입니다. 어제 수업을 끝으로 모든 수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 시험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싶었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생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험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남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조금 못 본 선배들도 2학년 때 크게 역전하는 선배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름방학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이번 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 기간 동안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다면 앞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수업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3번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 이제 시험 어땠는지 그 3, 4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략은 방학 때 잘 해놓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번 겨울 방학,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겨울 방학 때 예비 고1 자녀만 두신 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잘 통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중학교 때는 이제 그 내신 기간에 벼락치기만 해도 이제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방학 때 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성적 나온 거 보면은 사실 3월 모의고사에서 꽤 조금 실력을 발휘하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겨울 방학 때 나름대로 이 1학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준비한 친구들이 확실히 잘 봅니다. 물론 이제 방상고가 이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국어가 약간 좀 뒷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다가 수행평가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방학 때 얼마만큼 해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학기 때는 방상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는 당연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한글 맞춤법도 충분히 시험 범위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고전 작품들도 다수 아마 이제 추가가 될 건데요. 저희 학원 여름방학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중세 국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 고전 문학까지 다 대비를 여름방학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짧게 한 5주 정도밖에 수업은 안 하지만 이때 좀 기본기를 잘 다져놓게 된다면 2학기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치이고 타과목에 치였던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방학 때는 조금 잘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7월 1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원을 한 학원이지만 저희는 1등급이 아닌 100분이 99.99로만 광고한 학원일 정도로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좀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개강일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등급 컷을 그냥 좀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바로 채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83점 언저리가 아마 기말고사 순수 1등급 컷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이제 방학식 날 합산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기말만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학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최고점은 96.7점, 한 개에 틀린 친구고요. 그리고 83점 이상이 한 11명 정도. 일단 내일 시험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가 응답하진 않았고 한 이제 4, 50% 정도 응답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중으로 한 이유는 상은 안 했습니다. 이제 1컷이 좀 낮아서 상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상위권 친구들은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았고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일단 이유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법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간고사보다는 학교 프린트를 충실히 잘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외우게 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마지막에 클리닉에 불러서 학교쌤 프린트만 외우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했으면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해당 문학의 어떤 포인트를 잘 알면 답을 고르는 데는 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수업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번에는 문학 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살려서 수업했던 것들이 답으로 좀 직결되는 것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출 경향. 제가 아까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문법 클리닉만 했다 했는데 문법에다가 토론까지 했거든요. 이 토론이 방상고가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에 토론을 보면은 어떤 토론의 형식적인 측면, 타 학교들은 형식적인 측면을 많이 물어봐요. 뭐 찬성, 반대, 뭐 입론, 반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만 방상고는 내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영어 지문 외우듯이 토론의 내용을 좀 외워라라고 시키면은 학생들은 그냥 농담 삼아서 이거 뭐 읽고 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지금 오늘 거 풀어보면은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상위권 친구들도 시간이 좀 걸렸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 경향을 파악해서 토론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좀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야 조금 잘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제 83점 이상보다 90점 이상의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마 이 세 가지 3박자를 잘 갖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3번 문제는 타이틀을 말씀 안 드렸네요. 기출 경향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작업입니다. 방상고는 이제 문학에서 감정이입을 배우게 되면은 그 감정이입과 관련된 외부 지문을 항상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억에 세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 날 어제죠, 그렇죠? 어제 학생들 유임을 보시면은 제가 감정이입 시리즈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오전 7시에도 한 번 더 공지했지만은 제가 학생들에게 기출을 풀려보면은 방상고 기출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계속 옳은 거를 고르더라고요. 이게 매주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강조도 했고 오늘 오전 7시에도 제가 공지해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 잔실수가 조금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의 기출을 충분히 분석했다면 내용이 좀 세게 나오겠구나를 생각하고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학교 프린트가 중요했는데요. 교과서에는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제 학교쌤께서 그 뒤에 인용 부분 문법은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찍어서 수업을 하셨거든요.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을 한번 받아서 실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전공 영역까지 많이 가르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이제 학교쌤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 교재에서 조금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형용사의 어디다 붙이기는 일반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린트에 나오고 참고로 나오지만 저는 학교쌤이 말한 참고는 참고가 아니다. 시험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7번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먹은 밥과 먹던 밥 부모님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먹은 냉면, 내가 먹던 냉면 뭔가 좀 느낌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일단 일반적인 학교 교재에서는 둘 다 과거 시제라고 가르칩니다. 먹은 냉면, 먹던 냉면 이전에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가 또 프린트에 있었거든요. 내가 먹은 냉면은 먹던 냉면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먹은 냉면은 완료된 건이고 먹던 냉면은 아직 다 먹지 않는 미완료 건이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의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린트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때 좀 쉽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히 연습을 시켰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쌤 프린트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은 그 주제를 물었습니다. 시험지가 앞부분에 보시면 문학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진술이 길고 거창하게 좀 출제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출제하더라도 문학은 주제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별의 눈만과 관련해서 윤동주가 창씨 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이제 그 죽은 새와 관련된 작품에서 이 서술자가 유리창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또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학습활동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캐치가 된 친구들은 아마 괜찮게 봤을 거고 아니면은 문학에서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2학기 때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많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